적천수 원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 근지 일세전인데 이신 가녀 살상년이니라. 주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뿌리 근자고요. 가지 지자입니다. 따라서 근지라 하면 뿌리와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세인데요. 여기서는 세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전할 전자입니다. 볼 간자이고요. 여기서는 관찰하다, 헤아리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더블 여자고요. 끝으로 이따을 연입니다. 연결되다, 관련되다의 뜻입니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녀는 뿌리와 가지가 한 세대를 전하는 것이니 희신이 살신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라. 적천수 원문에서 이르기를 자녀는 뿌리와 가지가 한 세대를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자리는 시주에 해당하는데 나무의 몸통이 아니라 새로 나온 가지에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 원국을 금묘화실로 보면 자식자리인 시주를 결실에 해당하는 열매실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지가 뿌리가 없을 수는 없겠죠. 이러한 뿌리는 사주 원국에서는 연주, 그리고 십진으로는 인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물상론에서는 자식자리인 시주가 근원자리인 연주로부터 이어져 있거나 또는 인성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에 자식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적천수 원문에서는 이러한 뿌리와 자식자리 간의 연결고리에 있어서 희신과 살신이 연결되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상세히 살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주의 분석의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주는 네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기둥이 바로 사주입니다. 사주의 이러한 네 기둥은 뿌리근, 모묘, 꽃화, 열매실, 금묘화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주 팔자에 따른 음양과 오행의 왕세와 강약, 그리고 생극제와의 수많은 변화 원리에 의해서 운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의를 통해서 가까운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육친 관계를 살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궁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가까운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육친이 정해져 있는 위치를 바로 궁이라고 합니다. 즉 연주의 경우 조상 그리고 부모에 해당합니다. 과거 신분 계급 사회에서는 조상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양반이면 저도 양반입니다. 그래야 출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조상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명리에서는 계급사회가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의미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따라서 연주를 부모 자리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주를 조상으로 보면 부모 자리는 월주로도 봤는데요. 현재는 월주를 부모로 보기보다는 형제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의 경우 본인 자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배우자궁 일지의 경우 배우자에 해당하죠. 그리고 자식 자리인 시주를 자식의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연주는 고향, 국가자리, 집에 해당하는 태궁, 그리고 근원자리, 시발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월주는 사회성의 자리고요. 그리고 시주는 귀숙처로 봅니다. 평생이란 말이 나오면 귀숙처인 시주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부터 시까지 시간의 흐름이 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시기에는 연과
월이 주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먹은 시기에는 일과 시 위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연월이 주로 작용한다고 일, 시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묘화실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령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수명이 약 60세 정도, 환갑까지 산 시기에는 각각 15세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명이 많이 길어져 있죠. 80세 이상까지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금묘화실의 연령 구분을 15세가 아니라 20세씩 끊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묘화실의 시간 구분을 15세, 20세 이렇게 딱 끊어서 보기보다는 초년, 장년, 중년, 말년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상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환갑 60세가 지나면 연주가 약화돼서 작용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물상법으로 본 사주에서 자식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명조는 신축 때문에 자식에 의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명조입니다. 임진, 병호, 을사, 경진, 여자 명조입니다. 꽃나무인 을목일간이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 즉 토가 연지진토, 시지진토 두 개입니다. 을목일간에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정이 두 개인 형국이죠. 따라서 본인이 두 번 인연 맺을 수 있는 명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을목일간이 시간 경금이라고 하는 관, 이것이 또 남자에 해당하죠. 남편이요. 이러한 관인 경금하고 을경합의 관계에 있는데요. 따라서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금이란 남편이 그 뿌리가 신금입니다. 이러한 신금이 신자진 수국을 이룰 수 있는 진토가 두 개죠. 경금의 뿌리는 지지신금이고요. 이러한 신금이 또 터전에 해당하는 진토, 이것이 바로 두 개죠. 이러한 두 개의 진토와 신자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남편 또한 부부의 인연을 두 번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입장에서는 한 번 인연 맺었던 남자와 인연을 맺을 수도 있는 그러한 명조입니다. 뿌리가 없는 약한 을목일간이 시간 경금이란 관에 합으로 묶여서 더욱 약해지는 형국인데요. 다행히도 월간 병화가 시간 경금을 화급금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간 병화로 인해서 그나마 을목일간이 숨통이 트이는 형국이 됩니다. 유일하게 드러난 관인 시간 경금을 앞서서 남편으로 보았는데요. 격천수에서 자녀 근지 일세전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뿌리와 가지가 한 세대를 전하는 것이고, 이는 자식자리인 시주가 근원자리인 연주로부터 이어져 있거나 인성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에 자식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원자리인 연지 진토가 시지 진토로 이어져 있죠. 이러한 진토가 토생금으로 경금을 생해줍니다. 따라서 시강 경금이란 관은 고양자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고양자리와 이어져 있는 시지 진토가 경금의 뿌리인 지지 신금과 신자진이 되면 이것이 바로 을목일간의 인성이 되죠. 즉 인성과 관련된 경금이란 관입니다. 따라서 시간 경금을 남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자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관이기 때문에 자식 중에서 아들로도 볼 수가 있겠죠.
약한 을목일간이 시간 경금이란 관에 을경합으로 묶여 있는데 월간 병화가 화급급으로 경금을 통제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47세 이후가 신축대운입니다. 신축대운에 신금이 투출하면서 월간 병화와 병신합이 되겠죠. 월간 병화가 약해지면서 시간 경금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을목일간은 시간 경금에 을경합으로 완전히 묶이게 되면서 시간 경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식에 의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명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기사대운에 본인의 몸이 아프지 않으면 장애가 있는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명조입니다. 갑진, 병인, 정해, 병호의 남자 명조입니다. 병화일간인데 원국에 수가 있죠. 따라서 별에 해당합니다. 이 별은 밤시간의 능력을 발휘하죠. 그런데 원국에 보면 오화라는 낮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의 흐름을 보면 사엄이 낮 시간으로 흐르게 되죠. 따라서 크게 능력을 발휘하기 힘든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의 별은 존재 가치가 없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화일간이 월간의 병화 그리고 시간의 병화와 병정 갈등을 합니다. 이러할 경우 병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차를 벌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정화의 낮 시간이기 때문에 시차를 벌려서 해외와 인연 맺을 경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명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면 병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목이 가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간에 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 내릴 수 있는 토가 좀 약하고요. 그리고 간목이 튼튼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자갈이 있어야 됩니다. 자갈은 금 중에서 특히 유금과 관련된 금입니다. 즉 사유축이나 진유압도 자갈로 볼 수가 있는데요. 원국에 자갈에 해당하는 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명조는 연간 간목이 병정 갈등을 해소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 명조에 대해서 자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연간의 간목, 이것은 바로 근원자리이기도 하지만 십신으로 보면 인성이죠. 이러한 근원자리의 인성 간목의 뿌리 인목이 시지오화와 인호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시간 병화의 뿌리가 되죠. 즉 시간 병화가 강해지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겁제 병화는 자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 중에서 특히 정화일간과 비겁의 관계이죠. 따라서 본인과 성별이 같은 아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세부터 38세까지 기사대운에 해당하는데요. 기사대운에 기토가 오면서 연간 간목과 각기합이 됩니다. 각기합으로 고향자리에 인성 간목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지로 사화가 오면서 월지 인목 그리고 일지 해수와 인신사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인성 인목이 인신사회로 손상이 됩니다. 천간의 간목은 각기압으로 약화되고 지지의 인목은 인신사의 작용으로 손상이 됩니다. 따라서 천간과 지지의 인목이 모두 손상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에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병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간목이라고 했죠. 물론 여기서는 병정 갈등을 크게 모두 해소는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해소에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목이 각기압이 되면서 병정 갈등은 더욱 심화가 되고요. 그리고 사화로 인해서 인진사의 작용이 가속되면서 본인의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정 갈등을 지금 자식 자리인 시간 병화와 병정 갈등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몸이 아프지 않을 경우 태어난 자식이 장애를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식에 해당하는 시간 병화와의 병정 갈등이 바로 자식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식의 사례입니다. 국내에서는 자식과 인연 맺기 어려운 명조입니다. 기유, 갑술, 갑신, 계유의 여자 명조입니다. 간목일간이므로 큰 나무, 거목입니다. 그리고 월간에 비견, 간목이 있습니다. 목은 뿌리 내릴 터전인 토가 중요한데요. 연간의 기토, 그리고 월지, 술토 두 개의 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거목을 감당하기에는 터전이 비좁은 형국입니다. 자갈에 해당하는 연지 유금이 시지에도 있어서 자갈이 두 개인 형국인데요. 유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사유축이라고 하는 자갈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금이 두 개라서 사유축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개의 유금은 충으로 묘목을 끌어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묘목은 시간 계수의 뿌리 해수가 내려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일지 신금이 있고요. 월지 술토는 월간 간목의 뿌리 인목이 내려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인, 신, 해가 있죠. 즉 세 개가 모여서 인신사에 작용을 하는 그러한 명조입니다. 즉 국가 자리에 유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인신사의 작용이 가속되죠. 따라서 국적과 전공이 둘인 명조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유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또 국적이 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간으로 봤을 때 국가자리 기토가 합을 하는 간목이 두 개이죠. 따라서 기토가 합을 하는 간목이 두 개이기 때문에 국적이 둘이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국가자리는 부모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 자리로 인해서 인신사의 작용이 가속되기도 하고 특히 배우자궁의 신금이 인신사에 작용을 하죠. 따라서 부모가 부부의 인연을 두 번 맺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두 번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명조이기도 합니다. 이 명조에서 자식을 찾아보겠습니다. 국가 자리인 연지 유금이 시지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이 시지 유금은 계수를 생해줍니다. 그런데 이 계수는 인성이죠. 이 계수는 인성과도 관련이 있고 국가 자리와도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계수를 자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유축은 입으로 보는데요. 여성의 경우에 이 사유축이 배우자궁, 일지나 또는 자식 자리인 시지와 관련이 돼 있다면 자궁으로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금이 두 개죠. 유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사유축이 유지가 잘 안 되면서 사화가 떨어져 나와서 인진사의 작용이 가속되는 명제입니다. 따라서 자식과 인연 맺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궁으로 인해 인신사의 작용이 가속되면서 자식을 낳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목일간의 경우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을 피워야 합니다. 꽃은 화에 해당하는데요. 간목이 화해운에 꽃을 피우려면 시간의 개수가 이 화를 가려줍니다. 특히 개수는 구름의 비교가 될 수가 있고요. 정화보다는 특히 태양에 해당하는 병화를 잘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금생수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개수가 강합니다. 따라서 화를 잘 가릴 수가 있겠죠. 즉 간목이 꽃을 피우지 못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형국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또한 자식과 인연을 맺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에는 국가자리인 연지유금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사유축이라고 하는 결속력이 강해지고, 사유축이라는 결속력이 강해지면 안정된 인신사에 작용을 합니다. 인신사의 작용이 사유축이라는 함정을 통해서 안정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러한 사화로 인해서 간목이 꽃을 피게 됩니다. 그러면 결실을 맺고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국내에서는 자식과 인연을 맺기 어렵지만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에는 연지유금이 약화되면서 자식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적천수 원문의 육신론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인 자녀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